예,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웹툰 기획과 창작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 보다가 저거는 나중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하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실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QR코드를 마련을 해왔으니까요. 찍어서 폰에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나중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비해온 내용이 많으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기획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면 누구를 마주친다는 얘기일까요? 이 그림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이 마주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가상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인 웹툰 작가 또는 세계적인 웹툰 플랫폼의 기획자.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 또는 세계적인 넷플릭스의 이제 그 주요 편성 책임자 그런 사람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우연히 만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우연히 말문을 트게 돼서 저는 웹툰 작가인데요 하고 인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나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획을 얘기해 보세요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면 누구를 마주치냐 하면은 원래는 영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영화사 기획자, 영화사 관계자, 제작자 또는 이제 웹툰으로 하면은 웹툰 기획자, 웹툰 제작자, 플랫폼 관계자 또는 웹툰 작가 그렇게 마주쳐서 우연히 인사를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멈출 때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른바 할리우드에서 얘기하는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상황이고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피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피칭이 뭐냐? 어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 피처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피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피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거는 맥주 피처죠. 그래서 맥주에서 피처에서 맥주를 따르듯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짧게 요약해서 들려준다 하는 것이 피칭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저기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공처럼 이야기를 던져서 딱 들어가게 한다. 이게 피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양쪽 다 그럴 것 같아요. 사전 찾아봤더니 아예 또 다른 뜻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준다로 돼 있어서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사전 찾아봤는데 결국 모르고 왔어요. 예. 근데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1층에서 십몇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얘기를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까요? 1, 2분? 3분? 보통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제작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5분 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가 좋은 기획이 제가 감독인데요 또는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또는 웹툰 작가인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기획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얘기를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해보세요 하고 주질 않습니다. 5분 줍니다. 5분. 그래서 5분 주는데 5분 동안에 처음에 1, 2분 안에 사로잡지 못하면은 나갑니다. 예, 그래서 1분, 2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들이 먼저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웹툰 작가들도 이거를 따라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5분만 줄까요? 또는 5분 안에도 1, 2분만 듣고 그냥 나갈까요? 1분만 듣고도 나가요. 예, 1분만 듣고도 나가죠. 왜 그럴까요? 딱 저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딱 들으면서 그 핵심
예, 예,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봤자 필요 없다.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전문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썼구나 하는 거를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 같은 건데, 처음 1, 2분만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이 스토리가 정리가 돼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아요. 스토리가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2시간짜리 스토리 또는 200회짜리 연재분을 처음 5분 안에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5분 안에서 처음 1분, 2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처음 1, 2분에서 제일 처음에 한마디, 한 문장,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작가인데 내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하지 못한다면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작자나 그 웹툰 플랫폼이나 웹툰 기획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스토리를 듣고 바로 제작 들어가기 전에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독자들한테 미리 소개도 해야 됩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연재 시작을 막 하는 때니까요. 그때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이 되겠죠. 그때 독자들을 한 줄로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작가가 주지 못한다면은 기획사나 제작사도 그런 내용을 독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그 한 줄을 만들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길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막 연재가 산으로 가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학원 연애물로 시작했다가 학원 폭력물. 그 다음에 또 그 특별한 설정의 학원물로 시작했다가 학원 폭력물. 이제 뭐 또 학교 밖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학원 폭력물.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방향을 잃고 흘러가기가 쉬운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한 줄짜리 이야기 정리가. 그래서 한 줄짜리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이야기가 빠지는 것 같은데 할 때 원래 잡아놨던 한 줄이 뭐였지? 보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줄짜리를 뽑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게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작가들이 깨달았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브루스 조엘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 너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막 쓰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무도 안 읽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이번 시나리오를 2개를 써가지고 이게 잘 안 풀리면은 그만두겠다. 이거는 꼭 팔고 말겠다.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어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영화사에서 받아본 다음에 워낙 그렇게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많으니까 불러서 5분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서 브루스 조엘 루빈이 영화사에 가서 처음에 한마디 했더니 1분 있다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이제 나는 영화와 또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계가 없어. 끝났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에 와서 그걸 했어요. 이 사람이. 1분 지났을 때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짜증을 내나 어느 부분에서 실증을 내나를 파악을 하고 집에 와서 그 부분을 고쳤어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서 영화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나리오를 고치고 그걸 한 여러 번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근성이 있는 근성가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파라마운트인가 거기 영화사 가가지고 피칭을 했더니 이번에는 5분을 다 할 수 있었고 피칭이 끝난 다음에 영화사 부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영어로 만듭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고 이야기되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이 사랑과 영혼하고 그때 같이 창작을 했던 야곱의 사다리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근데 둘 다 시나리오가 아주 재밌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예요. 저도 웹툰을 이런 거를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QR코드로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예, 제가 연결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피칭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브루스 조엘 루빈이 피칭을 이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왔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좀
까다로운 명사 이름들 많이 나온다 싶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 피칭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웹툰 작가들도 이걸 합니다. 그래서 피칭 자체를 즐겨요. 이거를 연습을 하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피칭을 하고 이 사람 반응을 봅니다. 블레이크 스네이더라는 사람은 세이브 더 캣이라는 시나리오 창작서를 쓴 사람이에요. 저 책을 상당히 많이 읽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법서긴 한데 영화 시나리오 작법서가 웹툰 창작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는 돈이 엄청 큰 게 오가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별로면은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조는 비슷해요. 할리우드에서 나온 공식을 우리가 보통 따라 합니다. 그런 할리우드 공식을 가지고 세이브 더 캣이라는 고양이를 구해라 라는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친 사람인데 왜 이런 제목인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블레이크 스나이더는 이런 식으로 피칭을 한다고 합니다. 가다가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저는 시나리오를 쓰는 블레이크 스나이더라고 하는데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선 처음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 스토리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듣다가 하고서 이제 반응이 안 좋아지면은 집에 가서 고치는 거죠,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돼요. 그 많은 예비 작가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5분을 설정만 설명하는 데 씁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환타지 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환타지들하고는 다르게 뭐 어디에 뭐가 있고 한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좀 들어봐요. 이제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끝까지 설정을 이야기하고 그게 한 10분, 20분을 가요. 그러면은 그 스토리는 안 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정리하고 해서 피칭할 때 처음 1분 동안에 설정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정이 있어도 이야기 자체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성공적인 피칭은 어떻게 하는가? 처음 첫 줄에서 제일 재밌는 거를 때려줍니다. 그거를 로그라인이라고 그래요. 이 로그라인이라는 말도 참 문제입니다. 아까 피칭의 어원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사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로그라인도 사전 찾아봐도 로그의 뜻이 다 말이 돼요. 통나무도 로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나무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한 줄짜리 로그라인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항해 기록할 때 로그 일지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항해 일지를 한 줄씩 쓰는 걸 로그 일지를 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다. 그것도 있고 그 항해 일지 쓰는 거에서 컴퓨터 로그 파일이 나왔어요. 컴퓨터 어떻게 사용했고 그 로그 파일에서 로그라인이란 말이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각자 그냥 이런 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그라인은 한 줄짜리 이야기 전체를 한 줄에다가 모아놓은 게 로그라인이에요. 그래서 딱 한 줄로 승부를 보는 거고 이 한 줄짜리를 보고 재미있다 없다가 바로 나와요. 프로들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프로로 데뷔를 하시려면은 이 로그라인으로 선생님들의 아주 소중한 이야기 다 풀어놓으면 몇백 시간은 가고 나중에 독자들이 그걸 감상하고 또 여운을 수만 시간을 즐길 만한 그런 이야기라도 10초짜리 한 줄에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입소문으로 웹툰이 소문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아무개 작가님의 웹툰을 봐 정말 재밌어. 어떤 내용인데? 네, 내용이 뭔데? 그렇게 묻잖아요. 내용이 뭔데? 그럴 때 그거는 아주 긴 설정이 필요한데 판타지랜드가 막 하면서 5시간을 얘기하면 안 듣겠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내용이야 하고 한 줄 들으면 그거 솔깃한데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짜리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로그라인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게 웹툰 창작 기획의 아주 핵심인데요. 할리우드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100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아주 좋은 로그라인의 조건을 한 줄로 말하면은 물 밖의 물고기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죠, 약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물 밖의 물고기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즐겁습니다. 하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그래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된대? 왜 나왔대? 어떻게 될까? 죽을까 살까? 물속으로 들어갈까? 일부러 나온 거야? 누가 끄집어낸 거야?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물 밖의 물고기예요. 영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를테면은 그런 겁니다. 어떤 광고업자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스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망을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재밌겠죠. 광고업자가 광고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광고업자가 스파이로 몰려서 억울하게 도망을 쳐야 한다. 이게 히치코크의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입니다. 죽었던 연인이 다시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다. 죽은 연인이 무덤에 있어서 날마다 꽃을 들고선 10년을 찾아갔다. 이거는 재미없어요. 죽은 연인이 갑자기 눈앞에 살아서 나타났다. 이게 뭐지? 이게 히치코크의 현기증. 버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히치코크를 예로 드냐 하면은 웹툰 이야기이지만 할리우드 스토리 공학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웹툰을 가지고 이거를 다 해보시면은 아 역시 재밌는 웹툰은 물 밖의 물고기구나 하는 거를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 밖의 물고기란 뭐냐 하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주인공 물고기에게 곤경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독창적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대부분 다 물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 밖의 물고기라는 것을 익혀두시면은 근데 지금 그렇다면 나의 스토리는 어떻게 물 밖의 물고기로 만들지 막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해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3장 구조라는 것도 있어요. 맛배기이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장 구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게 1장이에요. 1장은 비행기가 땅 위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2장은 비행기가 쭉 날아가요. 3장은 비행기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착륙을 할 수도 있고 꽝 하고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햄릿 같은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경우에는 꽝하고 부딪혀서 다 죽죠. 그런데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극들 같은 경우에는 무사히 착륙해가지고 행복하게 결혼식하고 끝나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물 안에 아까 본 물 밖의 물고기랑 무슨 관계냐? 땅 위의 비행기, 하늘의 비행기, 땅 위의 비행기. 물 밖의 물고기로 하면은 물 안의 물고기, 물 밖의 물고기, 물 안의 물고기입니다. 이게 3장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웹툰 연재, 웹소설 연재는 어떻게 되느냐? 1화, 2화에서 1화 처음에 땅 위에 비행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겠죠. 그래서 1화 끝나기 전에 이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1화, 2화에서 비행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화에서 49화까지 갈 때까지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 구조로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즌 한 번 끝날 때 내려와 줘야 됩니다. 내려오다가 주인공이 다 죽으면은 다음 시즌 없겠죠. 하지만은 여운이 남는 작품 이제 그럴 수 있고 다음 시즌을 생각한다면 주인공은 어떻게든 목숨은 살려주셔서 주인공 친구를 대신 죽이시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3장 구조입니다. 3장 구조라는 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3장 구조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비행기 이착륙과 물고기가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들어오려다가 실패하거나 성공적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플롯 포인트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스토리 창작 수업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실습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말이 이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작업을 해오시고 동료 작가들끼리 서로 평가도 해줘요. 프로 작가들끼리도 딱 보면서 플롯 포인트가 약한데 그러면 이제 준비해온 사람이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엉엉 웁니다. 플롯 포인트가 약하다니 난 망했어. 예. 그래서 플롯 포인트가 아주 중요해요. 플롯 포인트가 뭐냐면 이야기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등을 확 떠밀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는 시점이 플롯 포인트입니다. 플롯 포인트라는 말 자체는 플롯이 전개되는 포인트예요. 이거를 옛날에 번역하시던 분들이 구성점이라는 말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셨으나 아무도 구성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누구나 플롯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30년 동안 플롯 포인트라는 말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2장 올라갈 때 플롯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1화 연재로 50화를 한다 그러면은 1화 끝날 무렵에 플롯 포인트로 한번 딱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2화에서 플롯 포인트를 보여주고 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생각한 다음부터 슬슬 좀 늘어지다가 또 지루하다 싶을 때 한 플롯 포인트 또 보여주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매화 끝날 때마다 플롯 포인트를 보여줘서 다음 화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플롯 포인트, 제일 중요한 플롯 포인트는 액트 1, 1장이 끝날 때의 플롯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물고기는 어떤 식으로 물 밖으로 나올까요? 누가 끄집어내거나 실수를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모험을 하고 싶어서 물속의 세상을 구하겠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녀에게 목소리를 팔고 물 밖으로 나오겠죠. 인어공주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플롯 포인트들이 있고 작품을 보실 때마다 플롯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플롯 포인트라는 말, 로그라인이라는 말과 플롯 포인트라는 말만 기억을 하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웹툰 작품 보실 때나 영화를 보실 때 로그라인이 무엇인가, 플롯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의식하면서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보통 영화 스토리로 많이 훈련을 하는데 영화 볼 때 플롯 포인트가 언제 나오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계를 차고 영화관을 가라라는 훈련이 있어요. 시계를 차고 영화관을 가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은 딱 보다 보면 아 이게 플롯 포인트구나 하고 보여요. 그때 시계를 보면은 20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그게 시작되는 게. 그리고 플롯 포인트 첫 번째 플롯 포인트가 끝났다 싶으면은 30분입니다. 이거는 어린이 영화부터 어른 영화까지 다 그래요. 예술 영화만 좀 안 그래요. 예술 영화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술 영화는 또 나름의 플롯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액트 2 끝날 때, 2장 끝날 때 다시 물 안으로 들어올 때 플롯 포인트가 한번 또 있습니다. 이거는 물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또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들과 저만의 비밀이지만 두 번째 플롯 포인트는 뭐 대충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 독자가 봤으면은 이제 욕은 하겠지만은 첫 번째 플롯 포인트 1장의 플롯 포인트가 약하면은 안 봐요, 아무도. 뒤를. 근데 2장의 플롯 포인트가 약하면은 욕은 하지만은 에휴, 그래도 여기까지 본 게 아까우니까 마저 보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과 저만의 비밀이지만 좀 약해도 돼요. 예, 물론 독자는 그러기를 안 바라겠죠. 예. 그래서 이 3장 구조를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끝에 작가의 여정 12단계라는 걸 해놨어요. 이거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원래는 작가의 여정 12단계만 가지고 제가 한참을 떠들 수가 있는데 이게 90년대 이후로 엄청 히트를 쳤던 그 스토리 작법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히트를 치다가 한동안 또 주춤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서. 12단계를 줄줄 외워야 되거든요. 12단계 줄줄 외우는 게 귀찮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가 7개 못 넘어간다. 막 그런 얘기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12단계를 어떻게 외워? 뭐 그게 그거 같고 다 그런데 하는데 아무튼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일상세계, 물 안의 물고기. 2단계는 물 밖으로 가보지 않을래? 모험의 소명. 3단계는 아니야 그래도 물속에 사는 게 좋아. 모험의 거부. 4단계 누가 엉덩이를 걷어 차줍니다. 멘토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물 밖에 나간 걸 조언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실제로 끄집어내는 낚싯바늘이어도 좋아요. 넘어가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단계 문지방을 넘다가 플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예를 들자면은 로맨스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맨스는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맨스 플롯이라는 건. 하나는 일상세계가 두 사람이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물 밖에 물고기가 뭐가 될까요? 물 안이 사랑하는 상황이면 물 밖에 물고기는 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물 안에 물고기, 물 밖에 물고기가 또는 다른 경우로 일단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3장 구조가 있겠죠. 또는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엇갈려도 돼요. 또는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남남이다가 그럼 물 안에 물고기는 남남인 상태였는데 물 밖에 물고기는 서로 만나야겠죠. 만나서 티격태격하면서 연애, 알콩달콩한 연애를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다시 헤어져도 그만이고 안 헤어지고 계속 같이 있어도 좋고 예, 그런 3단계 물 밖으로 나오거나 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물 밖에 계속 머물거나 하는 게 되겠죠. 로맨스물로 보면은 1단계, 일상세계 두 가지 다 해보죠 뭐.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근데 저 사람을 몰라. 근데 저 사람하고 나중에 연애를 하는 게 더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안 됩니다. 재수가 없어야 돼요, 서로. 네, 서로 재수가 없어서 주차를 하다가 차를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는데 아니 무슨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어떤 남자야? 했는데 가봤더니 실장님, 이제 그 본부장님. 이제 그런 게 일상세계는 솔로의 삶. 2단계 모험의 소명에서 주차장에서 만난 재수없는 남자 또는 재수없는 여성. 3단계 모험의 거부, 너무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은 정말 밥맛이다. 절대 안 엮이겠다. 그런데 4단계 멘토. 알고 봤더니 따뜻한 면이 있네. 알고 봤더니 매력적인 데가 있네. 그리고 5단계에 둘이 어찌어찌 하다가 같이 있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들키면서 SNS에 올라간다거나 그런데 싫지는 않더라. 뭐 이게 한 가지 로맨스의 전형적인 플롯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상세계, 권태에 빠진 두 커플. 사실은 권태에 빠지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걸 보여줘도 돼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게 있다. 다른 생활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2단계. 저 사람 말고 다른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 2단계. 3단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사람한테 잘 해줘야 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꽃다발, 항상 말도 없던 남편이 케이크를 하나 사다 놨더라. 꽃다발을 갖다 놨더라. 해가지고, 내가 다른 연애를 생각한다니 내가 잘못했지 하는 게 모험의 거부. 근데 4단계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카톡. 수상스럽다. 한밤중에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 그래서 5단계,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당신 뭐야? 했더니 남편이 왜 나한테 그런 거야? 하고 평소보다 다르게 화를 낸다. 해가지고 이거 뭔가 문지방을 넘게 되는 사건. 충격적인 뭔가가 있어. 그리고 남편한테 카톡을 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남편의 옛날 여자친구였어. 이럴 수가. 막 이제 그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선생님들과 저만의 비밀이지만 이렇게 처음 5단계까지만 잘 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잘하면 다 보세요. 독자님들이.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6단계는 새로운 세계의 규칙, 친구, 적대자. 7단계는 동굴로의 접근. 통과 제의라고 하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시련을 겪고 8단계 죽음의 맛을 보고 9단계의 보상을 얻습니다. 엘릭서라고 하는 거는 엘릭시르라고 하는 영약이고 또는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판타지 가지고 보죠. 2장입니다. 두 번째 액트 2 2장인데 6단계 판타지 세계에서 또는 SF 세계에서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요. 5단계에서 모험을 떠납니다. 4단계에서 멘토를 만나서 모험 떠나면 6단계 어디 갑니까?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무협에서는 어디 가나요? 무협에서는 객잔에 갑니다. 객잔. 객잔에 가서 딱 어이구 이런 큰 도시는 처음 와보는데 전혀 모르는 곳이야 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가 젓가락으로 파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어떤 검은 옷을 입고 흉터가 나고 인상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거는데 옆자리에서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던 사람이 잔을 휙 던져서 걔네를 쫓아내요. 그러면은 무공이 뛰어나시군요. 당신은 눈빛이 좋으신데요? 해가지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시비 걸었던 흉터난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왕의 사파의 대장의 졸개였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세계의 규칙,
여기서는 젓가락으로 팔을 잡아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판타지로 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가서 어느 상점에 가죠. 상점에 가가지고 상점이나 바에 가요. 술집에 가서 무기를 사고 새로 무기를 얻을 때 친구를 만나죠. 팀을 구성을 합니다. 판타지 게임들도 다 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스타워즈도 그렇습니다. 스타워즈도 오비원 케노비를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오비원 케노비를 멘토로 만나가지고 5단계의 집이 불탄 거를 보고 떠나서 6단계의 칸티나라는 술집에 갔더니 한솔로를 만나요. 예, 이렇게 다 친구와 적대자를 그때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요. 팀빌딩을 합니다. 이른바. 팀빌딩을 하는 게 6단계고 7단계는 그래서 가요. 그래서 많은 모험을 겪어요. 7단계를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2화, 3화부터. 그 다음에 8단계, 9단계. 8단계, 7단계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6단계에서 듣는 게 더 많아요. 6단계, 7단계에서. 자, 어디에 가서 마왕을 해치우고 세상을 구할 보물을 얻어오고 공주를 구하고 또는 왕자를 구해오려면은 4천왕을 물리쳐야 된다. 아니면은 7대 해적을 물리쳐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칼을 얻어와서 어디 와서 그 칼로 갑옷을 얻어오고 또 어디 가서 망토를 얻어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몇 가지 태스크들을 줍니다. 그런 태스크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동굴로의 접근이고 태스크 하나 해결할 때마다 죽음을 겪어요. 직접 죽어도 되고 죽었다 깨나도 되고 어디 다쳐도 되고 친구 대신 죽여도 됩니다. 또는 악당이 죽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죽음의 맛을 본 다음에 등가 교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희생만큼 큰 보물이 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보물을 얻으려면은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보상은 세상을 구할 아이템일 수도 있고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로맨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남편을 오해했던 것이 풀리는 또는 오해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용서하겠어 이렇게 되는 또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보상을 얻게 되는데 제일 많이 시즌별로 가게 된다면 제일 많은 건 주인공의 성장이겠죠. 그런 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9단계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단계, 11단계, 12단계는 액트 2, 2장 마지막에서 3장까지인데 10단계에 추격전을 보통 넣는다고 합니다. 귀환이 있고 마지막 결전이 있어요. 마지막 결전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막판에 각자 어떻게 이야기를 끝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놓고 이야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물 안으로 다시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 또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허파를 가지게 되는 것, 날개를 달게 되는 것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어공주가 물 안으로 안 들어오고 왕자와 행복하게 살아도 되고 또는 물 안으로 돌아와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도 되죠. 이거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서 각자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또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근데 12단계를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12단계 실습을 적어 왔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들어가서 제가 요거를 접속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코딩해 놓은 거거든요. 예.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스토리텔링 기계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많이 사용한 단어를 골랐더니 21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215개의 단어를 가지고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만식의 태평천하만 가지고 로그라인을 만들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SF랑 판타지에서 20개의 단어들을 갖다가 이질적인 단어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 버스에서 사라졌다 나타난 마피아 버스 사라졌다 나타난 이런 건 태평천하에 있는 단어고 마피아는 새로 집어넣은 단어입니다. 이건 별로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볼게요. 폰으로 접속하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예. 무대에서 환생한 말동무 이런 것도 이 물밖의 물고기를 보여주는 아이콘들입니다. 쥐라기 공원에서 기다리는 킬러 이거는
SF하고 환타지에서만 왔네요. 예. 킬러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쥐라기 공원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킬러가 기다린다. 뭐 왜 나를 기다릴까?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차만식 단어라서 쥐라기 공원에서 기다리는 소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예, 왜 기다릴까요? 뒷문에서 가까스로 구해낸 주인. 말고 좀 재밌는 게 나오면은 더 재밌는 게 나오면은 좋은데요. 보리밭에서 환생한 아내. 동물원에서 가까스로 구해낸 대왕오징어. 예, 대왕오징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더 재밌죠. 동물원에서 가까스로 구해낸 대왕오징어. 이게 물밖에 물고기인 거죠. 왜 구했을까요? 동물원에서 대왕오징어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키울까요? 집에서 키워도 재밌겠죠. 근데 집에서 키우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집에 욕조도 커야 되고 또 부모님 몰래 키워야 될 거예요. 또는 오징어가 사람이 돼서 인간형으로 변신해서 같이 다닐 수도 있겠죠. 일본 만화 중에 오징어 소녀라는 거 있죠. 오징어 인기가 있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됐었는데 오징어가 사람처럼 같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애완동물이면서도 재밌는 게, 반려동물로서도 재밌는 게 대왕오징어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또는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나는 되게 소심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받고 있던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대왕오징어를 우연한 기회에 구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강변 또는 바닷가에 학교가 있었는데 나를 괴롭히던 애들이 대왕오징어가 걔네를 해치워줬다. 약간 호러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대왕오징어한테 고맙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왕오징어를 말려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갈 수가 있겠죠. 깃허브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라서 이거저거 다 해보셔도 됩니다. 어머니랑 왜 비밀기지에 갔을까요? 어머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비밀기지에 남은 어머니는 외로워할까요? 아니면은 신이 났을까요? 외로운 쪽이 더 재밌을까요? 신이 난 쪽이 더 재밌을까요? 신이 난 쪽이 재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악의 조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비밀기지를 찾아가서 마마보이 주인공이 엄마가 악당들을 물리쳐주고 악의 기지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탈퇴각서를 받아냈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숨겨진 재능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보스가 됐어요. 예. 엄마는 보스. 이제 이런 이야기 가능하겠죠? 웹툰으로 연재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 처음 1, 2화에서 1화에서 엄마랑 같이 비밀기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가 엄청난 재능을 보이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2화에서 엄마가 새로 보스가 돼서 폰으로 엄마 왜 집에 안 오세요? 그러면 야, 나 여기서 새로 보스를 하기로 했다. 네가 내 행동대장이 돼줘야겠다. 하는 데서 2화가 끝나면 3화부터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훈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기지, 물밖에 물고기죠. 비밀기지가 물밖이죠. 어머니가 물고기고 집안의 어머니, 부엌의 어머니보다 비밀기지의 어머니 하면은 재밌잖아요. 보리밭의 어머니보다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실험인 게 태평천하에서 추린 215개 단어만 가지고 서로 맞춰보면은 그렇게 재밌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엉뚱한 단어들을 몇 개를 집어넣어놨더니 이게 반복되면서 이거저거 나옵니다. 전차에서 목격된 곰. 이거는 뭐 태평천하에서만 나온 것만 가지고도 재밌는 얘기네요. 이거는 딱 물밖에 물고기네요. 전차에서 목격된 곰. 이거는 이야기 만들기가 쉽죠? 곰을 주인공으로 해도 되고 곰과 마주친 내가 주인공이어도 되고 장르를 정하시면 되겠네요. 곰을 물리쳐야 되나? 아니면은 곰을 만나서 반가운가? 전차에서 곰을 목격했는데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전차에서 곰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까무러치게 놀랐는데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전차에서 곰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곰하고 같이 집에 와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걔가 곰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새 친구니 사람으로 대해주고 나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생활툰처럼 해도 되겠죠. 인스타툰처럼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이런 로그라인들을 만드시면은 재밌는 거를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스로 구해낸 아버지. 아버지를 구한다는 얘기는 재밌죠. 일단 아버지를 구한다는 얘기가 재밌는 이유는 아버지는 보통 나를 구해줘야지 아버지를 구하러 간다는 게 좀 폼이 빠지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짤에도 밈에도 있잖아요. 네가 누구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해치워버릴 것이다 하면서 그 리암 니슨이 아빠로 나오는 거. 아빠가 가서 구해줘야죠. 근데 아빠가 어디 잡혀가가지고 일본에 잡혀가 있어서 딸이 가서 구해준다. 이런 얘기 재밌겠죠. 그래서 시즌 1 끝날 때 구해줬더니 또 딴 데 또 사고치고 또 잡혀갔다. 또 구해주러 가야 된다. 또는 시즌 1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 1화, 2화에서 아버지를 구해냈더니 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잡혀갔어? 하니까 일본이야.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본에 가는 걸 해도 되죠. 이거는 지식 만화를 만들 수도 있죠. 일본 여행하고 콘텐츠하고 해서 아버지를 구하러 가는데 얄미우니까 좀 놔두고 라면을 먹어봐야지. 일본 라면집 어디가 맛있더라. 그나저나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 기행하고 붙여가지고 지식교양 만화를 만들어도 재밌겠죠. 여러 가지 기획들이 가능합니다. 안방에 간 만화님.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재밌으려면은 그건 괜찮겠죠. 물 밖의 물고기, 물 안의 물고기, 물 밖의 물고기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살지 않던 만화님. 그런데 안방에 가게 된 만화님,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만화님. 이런 얘기들 종종 있죠. 그러니까 버나드 쇼 작품 마이 페어 레이디 영화로도 나왔었던 그 영국의 언어학자들끼리 내기를 걸죠. 내기를 걸어서 교육을 통해서 아주 평범하고 그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찌들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부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피그말리온이라는 원작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로맨스 코미디로 대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던 젊은 여성분을 데려다가 이제 그 채용을 해가지고 사교계의 대스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온 만화님이 되고, 근데 이 사람한테 결국에 그거 실험을 처음 시작했던 학자들이 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연애에 대한 긴장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연애라고 할 수 있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계속 갈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로그라인을 만들 수 있죠. 길에서 사라졌다 나타난 여학생. 이런 것도 재밌는 거 많고. 아무튼, 실습을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QR코드 있죠? 그걸로 들어가셔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심심할 때마다 해보시면은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쳐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빙입니다. 챗GPT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전차에 나타난 곰. 전차에 나타난 곰 이야기를 보글러의 작가의 여정 12단계에 맞춰 정리해줘. 전차에 이걸 조금 더 풀어주죠. 전차에 곰이 나타났는데 우리 같이 보셨던 그걸로 그 로그라인 뜨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12단계 실습은 빙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12단계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12단계로 정리해줘.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가 사고치는 이야기를 12단계로 정리해줘 하면 다 합니다. 다 하고 심지어 그것도 해줍니다. 챗GPT 3.5나 4에 들어가서 그거 되게 효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칼럼 쓸 때.
이순신의 일생에서 거기 그 쫓겨나서 고난을 겪는 부분을 8단계로 놓고 12단계로 작성해줘.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를 5단계, 5번째 단계로 넣고 12단계로 작성해줘.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도 다 맞춰서 해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건을 2단계로도 놓고 5단계로도 놓고 8단계로도 놓고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사용 안 하시고 무료로 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러면은 로그라인 실습 일단 띄워놓고 지금부터 10분을 쉬었다가 그림에 대해서도 오늘 백화점식 강연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림에 대해서도 재밌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 쉬시고 8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